오늘장을 돌아보고 내일장의 투자 시그널까지 찾아보겠습니다. MBN 주머니 박춘현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슈 점검해 보면서 오늘 시장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도 한번 전망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하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폭락장 속 자양강장제 먹었던 제약바이오 강세 지속되나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누가 강자인지를 묻는다면 코스닥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의 흐름을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약바이오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폭락장에서도 비교적 좀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이 지금 반등 중이지만 그래도 완전한 회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가운데 그 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약바이오주 정말 자양강장제 먹은 것처럼 버텨주고 있는데 이렇게 좀 방패처럼 잘 버텨주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우리 작가님이 참 자양강장제 이름을 참 제목을 잘 지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최근에 테마들이 연속성이 조금 부재하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원체 시장이 지금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변동성도 심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좀 뭐 업황이라든가 뭐 실적 개선이 조금 기대되는 뭐 이런 쪽에 종목들이 조금 많이 포진돼 있는 그런 쪽에 또 제약바이오 쪽에 있는 종목들이 조금 다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제약바이오주 하면 치를 떠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왜 그러냐면은 실적 자체가 뒷받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이 무슨 뭐 어디 테마주, 뭐 구제역 관련주, AI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임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업황이라든가 이런 실적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제약바이오주도 지금 시점이면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구간이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마디 또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네. 이 제약바이오주들을 한번 움직이게 되면 예전에 그 화장품 테마들 이런 것처럼 업종으로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가는 추세가 지속이 조금 연속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 시장에서는 좀 잘 간다 싶으면은 금방 이 강세가 끊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제약 바이오주는 어쨌든 시세를 조금은 고르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이 시장이 아직은 완전한 회복세를 다 가져가지는 못한 상황에서도 급등주가 또 나오기도 했잖아요. 이렇게 제약 바이오주가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안에서 조금 좁혀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재유행 기세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국내 입원 환자도 한 달 새에 5배로 증가를 했다고 하고 호흡기 환자 3명 중 1명이 코로나다 이런 데이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코로나에 걸려도 며칠 동안 격리하거나 이런 의무도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단키트를 좀 더 사봐야 되나? 이런 심리가 요즘 커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코로나19 관련주 다시 한번 뛸 수 있습니까? 네, 코로나19 관련주 뭐 여러분들 뭐 생각도 하시기 좀 끔찍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겠죠. 네, 맞아요. 2020년 3월부터 우리를 괴롭혔던 우리 주식도 괴롭혔고 우리 시장 자체를 어마어마하게 괴롭혔던 질병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에 지금 뭐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코로나를 한번 걸렸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제가 지금 정리를 해 보면 오늘 지금 앞에 옆에 지금 차트가 아니라 종목들 나오죠. 네. 지금 종목들이 뭐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금 최근 4주 동안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3.5배가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나옵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65세 이상 환자들이 지금 한 64%, 연세 드신 분들이 조금 더 힘드신 그런 상황이고, 또 지금 그 오미크론이라고 하죠. 이제 오미크론이 그 마지막 그 코로나19 변이 형태. 예, 네. 그 변이 형태였었는데 여기에서 또 변이 형태로 지금 KP3라는 비중이 좀 변이 바이러스가 또 있는데 그게 또 39.8%를 또 차지한다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미국, 그다음에 일본 이런 쪽에서도 지금 코로나 증세가 계속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은 지금 오늘
매일 나오는 뉴스인데 네, 예, CU 편의점 있지 않습니까? 편의점. 네, 거기다 지금 자가진단 키트를 팔고 있어요. 그쵸? 네, 팔고 있는데 전월보다 한 130% 정도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달 1일에서 5일, 이달 1일에서 5일에는 전월 대비해서 833%가 증가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매출별로 보면 제주도가 좀 많았다고 합니다. 한 316%가 지금 증가했다라고 하니까 지금 남부지방으로 지금 코로나가 지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부터 네, 그래서 약간 휴가철 영향도 있을까요? 네, 아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전남 200, 보통은 지금 200%가 좀 넘는데 전남 246%, 부산 236%, 네. 경남 198%, 울산 186% 등 이렇게 지금 지역별로 그러니까 CU 매출이 이렇게 지금 증가한다라는 거. CU에서 자가진단 키트를 키트가? 파는 퍼센테이지가 지금 이렇게 매출이 자꾸 올라온다라는 이야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정도면은 코로나가 뭐 예전처럼 막 많은 분들이 걸려가지고 솔직히 막 목숨까지 앗아가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지금 정도 그러니까 초기 정도 되니까 지금 정도면 어느 정도 네. 주식하시는 분이라면 관심은 두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관심을 두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코로나 재유행세를 보면서도 투자자로서 궁금한 거는요. 네. 코로나19가 처음 터졌던 2020년에는 정말 거의 센세이션이었잖아요. 세계적으로 너무나 뒤흔드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고 네. 물론 지금도 뭐 올림픽에서도 선수촌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온다 이런 이슈들이 공포감을 주고는 있지만 한 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세를 분출할 수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들기는 해요. 이게 좀 시세를 확인하려면 어떤 단서를 봐야 될까요? 네, 뭐 시세를 확인하려면은 예전에 우리가 2020년 3월, 4월, 5월 요 정도인데 그때 이제 마스크라든가 진단 키트 뭐 이런 쪽 항체 검사 이런 쪽에 이제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종목들이 몇 종목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이렇게 지금 떨어져서 바닥에서 횡보 추세를 지금 그리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때 올랐을 때 뒤에 산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물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매물이 있기 때문에 쉽게 그 위치까지 이 산까지 지금 이렇게 올라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 4부, 5부 능선까지는 가지 않을까. 네, 그리고 네. 이 진단 키트라든가 이 코로나19에 관련된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요. 대부분이 상한가가 잘 나오는 종목들이 많아요. 상한가가 잘 나오는? 네, 네. 상한가 잘 나오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뭐 10,000원짜리 종목이 20,000원까지 가려면 2배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근데 뭐 상한가 한번 가고 뭐 조금 하루 이틀 횡보하고 또 상한가 가고 이렇게 꿀렁꿀렁 뭐 한 5, 6%씩 올라간다 그러면은 뭐 2배 올라가는 거는 일도 아닐 만큼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그 코로나 때 있던 산을만큼은 못 올라가더라도 최소한 한 5분선 절반 정도까지는 한번 만약에 움직인다면 그 대신에 제가 조건은 걸어야 됩니다. 수급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만 된다면 충분히 저는 한 절반 정도까지는 한번 한 차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아무래도 많이 올랐던 이 시세에 매물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수급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수급이 관건이다. 아무래도 2020년 이후에 2023년에 엔데믹이 있었고 긴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수급이 관건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진단 키트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코로나19가 유행을 다시 하게 되면 마스크도 다시 착용을 해야 될 거고요. 여러 가지 좀 다른 물품들이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팬데믹 때에도 이와 관련해서 좀 순환매가 일어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까지 갈 수 있을지, 그런데 아니면 사실 순환매는 수익이 좀 나야지 그 다음으로 갈아타는 이런 느낌 아닌가요? 근데 이제 순환매는 예상이 되지만 저는 이제 뭐 시세가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세가. 네, 왜냐면은 아무리 좋은 종목이고 뭐 아무리 뭐 업황이 좋고 실적이 좋고 뭐가 좋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태면은 아무래도 신규 매수로 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순환매는 아마 돌 겁니다. 돌 거고. 근데 마스크는 조금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물론 코로나가 만약에 재유행, 어마어마하게 2020년처럼 유행을 한다라고 하면 마스크를 써야 되겠지만 그 정도까지가 아니고 지금은 원체 지금 뭐 타미플루라든가 좋은 약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마스크 쪽보다는 일단 진단 키트라든가 뭐 치료제 쪽 이런 쪽으로 조금 보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근데 뭐 테마주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마스크가 또 안 간다고 할 수도 없어요. 어쨌든 지금 뭐 진단 키트, 그다음에 마스크 이런 쪽 한번 같이 보시면 그래도 뭐 나쁘지는 않을 거다. 나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마스크까지 좀 더 광범위하게 가기보다는 그래도 코로나19 관련해서 보신다면 진단 키트 쪽으로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사실 제약 바이오 섹터 안에서는 여러 가지 소비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비만 관련해서도 시장이 계속 원하고 있고요. 또 당뇨, 뭐 치매 이렇게 우리 세계가 인류가 원하는 그런 과제들이 제약 바이오주가 다 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비만 관련한 종목들도 최근에 좀 시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이 상승 흐름도 앞으로 오랫도록 두고 볼 수 있을까요? 결국엔 지금 우리가 뭐 최근에 지금 우리가 검은 월요일이라고 해가지고 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에서 우리나라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미국의 1, 4분기 GDP 이 GDP가 1.4, 그다음에 네. 2, 4분기 GDP가 2.8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경기가 그만큼 성장성이 막 2배가 지금 좋아졌는데 갑자기 3분기에 망가진다라는 건 저는 이해가 되지는 않고요. 어쨌든 지금 경기가 좋아지고 뭔가 좀 살만하고 이제 일반 서민들의 월급이 좀 올라가면 제일 먼저 찾는 데가 병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조금 좋아질 것을 예상을 한다면 제약바이오주는 한 번씩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꼭 그렇게까지 관련은 없는데 결국엔 주식은 투자 심리, 그다음에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정도면은 한 번 정도는 좀 계속해서 봐야 되고 그리고 비만, 그다음에 치매 뭐 이런 뭐 부분들은 아무래도 뭐 인류의 꿈이겠죠. 인류의 꿈이고 네. 하기 때문에 또 여기에 또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는 기업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뭐 저는 충분히 이런 비만 쪽이라든가 치매 쪽,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 관련된 업황들은 관심 가져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주가 지금 인류에 줄 수 있는 어떤 선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숙제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희망 고문 하나, 삼성전자 올해 세 번째 루머 퍼졌다입니다. 이 삼성전자와 HBM3 이 두 단어가 이제는 양치기 소년이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드디어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가 이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다시 한번 나왔는데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역시 확인 불가, 사실 묵은 입장을 냈죠. 이게 자꾸 이렇게 해프닝으로 소비가 되면 나중에 진짜로 통과했을 때는 좀 주가가 힘을 못 받으면 어쩌지? 이제는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하거든요. 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시장에 먼저 나오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 업황 쪽에서는 초유의 관심사입니다. 초유의 관심사기 때문에 저도 오늘 뉴스가 나왔을 때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부분이 뭐 지금 미국의 로이터 통신, 그다음에 그게 또 우리 국내 뉴스를 통해서 나왔을 때는 이번엔 좀 믿을만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4일에도 그렇고 이번 7월 24일 지난달, 그다음에 이번 8월 7일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지금 뭐 통과가 못했다가 두 번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또 통과 보도가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루머는 루머일 뿐이고 지금 삼성전자, HBM3 이쪽은 결국에는 지금 이제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테스트를 통과하든 못하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AI 시대이기 때문에 엄청난 수요를 요구를 할 겁니다. 요구를 할 거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그거 외에도 이 AI 쪽, 이 HBM 때문에 D램을 못 만든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D램 가격이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반도체 전반적인 효과는 저는 괜찮을 것 같다.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루머가 나오는 거는 결국엔
결국엔 지금 뭐 속보치 이런 걸 이제 믿지 마시고 믿지 마시고 이제 기업 자체에서 삼성전자 자체에서 내는 공시가 아마 나올 거예요. 이제 투자자들을 위한 네. 이제 공시가 나올 테니까 거기에만 좀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 오피셜한 내용을 좀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뉴스가 나오면 그때는 팔아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늦을까 봐 좀 조마조마하게 더 기다리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에도 이 기대감이 이미 반영이 되어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주가에는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가에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이 네. 좀 많이 좀 선반영이 좀 돼 있지 않나. 오히려 하이닉스는 네, SK 하이닉스는 좀 반영이 좀 돼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뭐 삼성전자도 일부는 좀 반영이 됐지만 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고 반도체 기업이기도 하지만 네. 우리나라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입니다. 최상위권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르고 내리고 따라가지고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같이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거든요. 뭐 삼성전자는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HBM3가 통과를 하든 안 가든 저는 꾸준히 갈 수 있을 거다. 이 이슈가 아니어도. 네, 이 이슈가 아니어도 꾸준히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결국엔 뭐 지금 DS 사업 부분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을 통틀어서 지금 이제 메모리 쪽만 본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지금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먹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걱정은 안 한다. 차트를 한번 이거 보면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삼성전자. 네, 005930. 자, 삼성전자는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일봉 차트로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봉 차트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예전에 코로나 때 지금 96,800원 고점을 찍었던 요 자리입니다. 근데 그 부근에 한번 지금 한 차례 고점을 맞기는 맞았어요. 고점을 맞긴 맞았는데 하방 쪽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선을 한번 다시 한번 그어드렸습니다. 하방 쪽으로 지지라인 부분에 지지선에까지 지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SK 하이닉스보다는 잠시만요. SK 하이닉스는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단기에 많이 올랐단 말이죠. 지금 15만 원짜리가 25만 원까지. 네. 이게 천천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천천히 이런 식으로 올랐으면은 SK 하이닉스 역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너무 단박에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좋은 뉴스가 나와도 좀 뉴스의 파라라가 좀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 조정은 많이 받았는데 지금 16만 원대까지 조정을 받았는데 올 초 대비해서도 본다면 아직까지는 조금 비싼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나와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대표적인 기업들이 우리 AI 쪽에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빨리 오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에 대한 이 응원의 메시지까지 같이 남겨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국민 주식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이슈에 좀 투자자들이 흔들리게 되지 않나 싶은데요. SK 하이닉스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바로 좀 연결을 해볼게요. SK 하이닉스는 지금 차트로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정말 뉴스의 파라라가 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어제 이 미 정부 보조금 소식이 나왔잖아요. 네. 이런 소식이 좀 호재로 작용했으면 하는 투자자들의 바람이 확실히 담겨 있기는 한데 네. 그만큼 활력을 띄워주냐 여기에는 좀 물음표가 붙거든요. 이런 이슈들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나온 이슈 같습니다. 소식인데요.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고 하죠. S&P라고도 하는데 네. 거기서 SK 하이닉스의 그 장기 발행자 신용 등급과 선순위 무담보 채권 등급을 BBB-에서 BBB로 상향 조정했다. 그다음에 등급 전망은 안정적이다. 뭐 지금 SK 하이닉스 투자 심리 회복에는 엄청나게 좋은 그렇죠. 네, 그런 이슈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자, 지금 이제 보조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미국 정부로부터 지금 SK 하이닉스에 6,300억 정도 보조 지원금을 좀 받고 뭐 세금도 좀 감면해 준다. 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호재라고 봐야 되는 부분은 지금 계속 루머가 떠돌고 있지 않습니까? 호재라는 부분은 뭐냐면 역시 지금
엔비디아의 HBM3 테스트를 통과하느냐 못하느냐 이 부분은 조금 문제인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도 지금 약 9조 원 가까이 지금 이제 보조금을 이제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 소식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서 뭐 두 기업에게는 호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한 만큼의 어느 정도를 갖다가 일부러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세금도 감면 받는다라는 거 하니까 이 부분은 뭐 호재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주가가 조금 높기 때문에 주가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작용을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좀 그러니까 요 부분이 좀 지나고 9월 다음 달에 이제 미국 금리 결정 회의가 있는데 네. 그 이후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찌 보면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슈 자체보다도 차트로 봤을 때 자리가 괜찮은지도 계속해서 고려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각각 개별 이슈보다도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 여부를 결국은 주시해야 하고 그러면 엔비디아와의 연관성을 봤을 때 오히려 엔비디아가 가져오는 노이즈에 좀 반도체주가 민감한 모습을 보였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뭐 블랙웰 관련 이슈도 있었고 했는데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나 이런 이벤트를 좀 같이 기다려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까? 네, 지금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지난달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실적을 통해서 지금 업황 회복 궤도에 진입했다라는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AI 거품론이 지금 자꾸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알파벳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 그 대표이사가 AI 천문학적 돈을 쏟아붓는 게 수익이 담보가 아니라 과소 투자보다 과잉 투자가 낫다 그랬습니다. 더한 게 낫다. 네, 더한 게 낫다. 그래서 어차피 승자 독식에 대해서 밀리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메타, 아마존, 구글 이렇게 지금 AI 상반기 AI에 관련된 인프라 구축에 방금 제가 거론된 그 미국 기업들 있죠. 빅테크 기업들이 벌써 144조 원을 지출 중이라고 합니다. 또 향후에 더 투자를 한다라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끊이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뭐 이런저런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HBM3에 대한 이슈 자체는 저는 조금 더 지속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BM3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좀 생명력이 있는 상태고 그러면은 앞서 다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 발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같은 이벤트와 관련해서 투자 전략을 좀 정비할 필요도 있을까요? 이제 그거는 엔비디아도 지금 차트를 시간상 지금 다 못 보여드릴 것 같은데 엔비디아도 지금 뭐 SK하이닉스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게 그러니까 뭐 가고 못 가고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이제 뉴스의 파라라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원체 한꺼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그 하락 폭도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오면 네. 멈출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상단 부위 대비해서 한 30% 정도, 20% 정도 조정은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신다면은 또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인데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거기 안 따라갈 것 같아요. 거기 안 따라가고 이제 개별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네. 이미 뭐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보다 더 좋은 관심사가 더 많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굉장히 깊은 하락장을 거치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반도체 대표주에 대해서 가장 궁금증이 많으셨을 텐데요. 그래도 이 우려를 조금 덜 수 있는 얘기를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슈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내일장 관심 가져볼 종목은 어떤 섹터에서 찾아보면 좋을까요? 네, 역시 전 제약바이오 쪽이 좀 더 다시 돌아와서. 네, 제약바이오 쪽이 조금 최근에 힘을 받고 있으니까 이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종목 이름 바로 말씀을 드리나요? 네. 네, 뭐 일단 종목 이름은 종근당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조금 추천을 해드리고요. 네. 이 종목은 좀 신약 개발 및 개량 신약 등을 만들 수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적 항암제, 그다음에 자가면역 치료제 등 임상도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24년도를 기점으로 실적 우상향 기조 올해를 턴어라운드라고 볼 수 있겠죠. 차트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 앞전에 들어와 있던 수급이 저는 아직까지 빠져나가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 저점이 낮아졌다가 다시 저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추세를 또 우상향으로 돌리고 있다. 그다음에 예전에 23만 원까지 올랐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12만 원대면은 현재가가 12만 원대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매수가는 11만 원에서 한 12만 5천 원 선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18만 원, 손절가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손절가는 한 9만 5천 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는데 9만 5천 원 라인이 단기적으로 최저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이탈하면 한 차례 조금 오랫동안 또 횡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은 좀 잘 지키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통해서 종근당 가격 전략까지 확인해 봤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MBN 주머니 박춘현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